안녕하세요. 미래환경건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건설 분쟁, 공사비 분쟁에 관해서 정리하고 가겠는데요. 건설 분쟁의 유형을 먼저 보면 대개는 건축주와 시공업자 간의 그 분쟁이 되겠는데요. 그 건축주 입장에서 볼 때 청구하는 대체적인 내용은 하자보수나 그 상당에게 손해배상 청구 또는 지체상금 청구, 공사기간을 도과해서 건물 준공인데 지체된 경우에 이제 청구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계 도서에는 있으나 실제로는 시공이 안 된 부분, 즉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 그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에 대한 감액 청구, 이러한 종류의 이제 청구 내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시공업자 입장에서 볼 때 청구하는 주된 내용은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잔대금을 지불받지 못해서 잔대금을 청구하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 중간에 계약 해지가 되어서 공사 중단이 되었을 때 이제 그동안에 한 기성고 청구 요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사 도중에 이제 설계 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청구의 내용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 분쟁의 발생 원인을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건설 공사로 인한 건설 분쟁은 숙명적이다. 이런 말이 있게 된 이유가 도급계약은 이제 보통 공사계약 이행기간이 장기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 이행의 구체적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건설 공사로 인한 건설 분쟁은 숙명적이다. 이러한 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건설 분쟁의 발생 원인의 또 하나로 계약 내용의 부실이 있겠는데요. 이거는 설계 도서가 부실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분쟁이 되겠습니다. 설계 도서라고 하면은 설계 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대체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설계 도서는 공사 계약 문서의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설계 도서가 부실하게 되는 이유는 건축주가 시공업자한테 일을 의뢰하면서 설계까지 같이 일임해가지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시공업자한테 일임해서 의뢰하지 않더라도 이 소위 그 허가방이라고 하는 그 건축법에 의해서 최대한의 연면적을 도출해서 허가만 내주는 정도의 부실한 설계, 이러한 행태로 설계하는 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설계 도서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비 조금 아끼려고 이러한 그 종류의 설계 사무소를 찾아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사업 후에 공사 도중에 분쟁을 이미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의뢰할 때는 반드시 그 설계 도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는 그런 사무소를 찾아서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건설 분쟁의 발생 원인의 하나는
건축 경험이 없는 이제 건축주가, 대부분의 건축주가 그렇죠. 일생에 한 번 정도 건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렇게 경험 없는 건축주가 시공자만 믿고, 어, 그저, 잘 지어주세요. 또, 시공업자는 네, 잘해드릴게요. 이러한 막연한, 이러한 상태에서 공사 도급을 의뢰하게 되면 반드시 건설 분쟁이 나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건설 분쟁의 발생 원인은 이 건축 공사라고 하는 게 공사 도중에 변경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사 도중에 공사 내용을 보면서 건축주가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중간에 변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설계는 벽돌로 설계를 했는데 주변에 보니 돌로 지어진 건물이 더 좋아 보여서 그래서 벽돌로 설계된 걸 돌로 바꾼다든가 또 다른 이제 주요 재료에 대해서 설계 도면과 달리 공사 도중에 건축주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변경될 때는 변경 내용이 뭔지, 그 변경에 따른 공사 비승감은 어떻게 되는지, 또 변경함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명확하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으면 반드시 나중에 서로 주관적인 입장만 내세워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건설 분쟁의 발생 원인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비협조, 요게 있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시공자의 변경 공사 내용에 대해서 시공자는 건축주에게 충분히 이해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오해를 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건축주는 공사 선급금을 지불을 늦게 한다든가 또 도중에 비선금 지급을 또 지체한다든가 이래서 서로 간에 어떤 그 불신이 싹 트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건설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건설 분쟁의 특징을 보면 복잡성이 있고 증거 부족이 있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주관적 판단과 감정의 대립 이런 것이 있는데요.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내용이 불분명, 이거는 먼저 얘기했듯이 설계도서가 부실하게 되면은 곧 계약 내용이 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게 되면은 그만큼 쟁점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자면 설계도서 작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복잡성의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 건설 분쟁은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내용을 공사 도중에 변경한다든가 하면 중간에 문서로 이렇게 공사 내용의 변경 범위나 또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에 대해서 이렇게 문서화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대개는 현장에서 이제 구두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부족한 것입니다.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증거가 없고
감정 대립이 증대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건설 분쟁의 하나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주관적 판단과 감정의 대립.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자꾸 자기 주관적 판단만 내세워서 서로 감정 대립만 이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건설 분쟁의 해결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 분쟁이 생기면 가능하면은 소송으로 가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많은 비용과 또 장기간의 그 소송 기간이 또 소모되니까 소송 외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제일 좋겠고요.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가면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거는 피해서 예를 들면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간다든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간다든가 이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절차를 보면은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갔을 때 소송 절차를 보면은 우선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은 사건이 이제 배당이 되고 사건 재판부에서 이제 재판부에다가 감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감정 신청하게 되면은 이제 감정인 후보자가 세 사람이 우선 선정이 돼서 예상 감정률을 제출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 감정률을 제출받은 그 세 후보 가운데 감정 신청한 당사자가 재판부에다가 이 셋 중에 어느 감정인으로 선임해달라는 그 요청을 하게 되고 재판부는 그거를 참조해서 감정인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감정인 지정 결정이 되면 감정인은 이제 현장 감정을 하게 되고요. 현장 감정을 토대로 해서 감정 보고서가 이제 제출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제출된 감정 보고서에 의해서 당사자 간에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건설 분쟁의 예방 조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 분쟁을 막으려면 또 한번 강조되지만 설계 도서의 중요성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공사 도급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되어야 건설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되겠는데요. 역시 이것은 충실한 설계 도서의 작성, 그 다음에 공사 도중에 변경되는 사항은 반드시 문서화한다. 예를 들면 공사 기록부 등이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변경 내용이 뭔지, 변경 내용에 따른 공사비 증감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공사비 부담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의 공사 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시공 중에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주와 시공자는 서로 이제 협조적인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시공자는 시공 중에 공사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건축주에게 설명을 하고 또 건축주는 그 건축주의 또 의무는 기성금이라든가 선거금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불에 대한 자금 지불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충분히 이행을 하면 공사 건설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도중에 감리자의 활용이 중요한데요. 대개의 경우는 비상주 감리를 하게 되는데
비상주감리는, 법적 비상주감리는 사실 공사의 주요 공정에만 현장에 나와서 보기 때문에 별 건설 분쟁 해결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좀 추가적으로 들더라도 상주감리까지는 아니어도 준상주감리, 적어도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진행 상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감리를 해주는 그런 감리자 선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겠고, 또 부득이 또 추후에 건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 발생된 건설 분쟁을 해결하는데 그 감리자의 어떤 그 감리 내용에 의해 가지고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리자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하나 필요한 것이 공사 중단 시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누구의 잘못이었던지 간에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지돼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즉시 그 중단 당시의 건축물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보존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둔다든가 동영상 촬영을 해둔다든가 아니면은 감정 업무를 보는 어떤 건축사나 이런 전문가에게 공사 중단 당시의 건축물의 상태에 대해서 증거 보존 차원에서 자료를 어떤 사전의 감정 자료를 이렇게 확보해 둔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법원 감정을 한 15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해왔던 그 민사소송 법원 감정 사례를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건 번호 중앙지방법원 2016 가합 535901의 사건인데요. 이거는 그 원고인 건축주가 과다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비 반환 청구 소송, 부당 이득금에 대한 청구 소송이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공사 계약이 해지될 당시까지의 기성금 지급이 실제로 기성고에 비해서 기성고율에 비해서 과다 지급한 그러한 사례로 소송이 진행되었던 것인데요. 역시 제가 감정을 해보니까 다소 과다 지급된 면이 있어서 그러한 내용으로 감정서가 제출되었고 판결은 원고인 건축주의 일부 승소로 그렇게 판결이 나서 마무리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고양지원 2018 가소 1787 이곳은 이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었는데요. 여기 장흥면에 있는 이제 어떤 그 상가주택 건물이었는데 원고는 시공자였습니다. 시공자가 공사비 잔대금을 청구한 소송으로 출발된 사건인데요. 제가 감정을 해보니까 그 피고인 건축주가 주장하는 게 공사 잔대금을 못 주겠다 하는 이유가 지어진 건물에 하자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방수에 대한 하자가 있어가지고 현장 감정을 해보니까 역시 건축주 주장하는 대로 방수의 하자가 상당한 금액이 나올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감정인의 의견대로 방수에 대한 하자가 심각해서 공사 잔대금 청구를
한 시공자가 패소한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과단 538-2399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는데요. 이거는 천호동에 소재한 건축물이었는데, 이거는 건축물 자체의 건축공사와 관계되는 건 아니었고요. 인접 지역에 아파트 제법 규모가 있는 아파트 단지 건설 공사를 하면서 씨앗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그 진동에 의해 가지고 이 그 원고의 건축물에 외벽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했다. 내부에도 많은 균열이 발생했다. 이러한 주장으로 이제 소송이 진행된 것인데요. 감정을 해보니까 전적으로 인접 그 지역의 아파트 공사로 인한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원고의 그 건물의 내부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지상 3층까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설계 시공이 되었고 4층, 5층은 이게 그 조적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벽돌조로 이렇게 구조가 전체적으로 건물 전체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3층까지는 철근 콘크리트, 4층, 5층은 조적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그 조적 구조의 내력벽을 해체하는 그런 그 내부 배수정 공사가 중간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력벽을 일부를 무리하게 철거하는 바람에 그에 의한 크랙과 크랙 균열들도 이렇게 감정인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감정인 의견이 이거는 인접 지역의 그 아파트 공사 지하 굴토 공사에 의한 원인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그 건물 유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원인이 더 크다 하는 내용으로 감정서가 제출되었는데요. 결과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수용되지 않고 일부만 수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로 이렇게 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가단 2507호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요. 이거는 사당동에 위치한 그러한 건물인데 원고인 건물주가 시공자에게 건물의 하자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인데 반대로 시공자인 그 피고는 공사 잔대금을 청구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그 건설 분쟁의 사건에서도 보면은 그 당사자 주장이 아주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시공자는 추가 공사금을 달라고 한다던가, 잔대금 달라고 한다던가, 이런 종류의 주장을 펼치고, 건축주는 지어진 건물에 하자가 많다, 미시공된 것도 많다, 또, 설계 도서와는 다른 그 하급품에 자재를 썼다, 이런, 아주 주장하는 바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도 건축주는 하자가 많다. 또 시공자는 추가 공사비도 많이 했다. 추가 공사도 많이 했다. 이런 이제 주장의 대립이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감정인이 볼 때는 건물주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라고 할까 너무 억지스러운 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감정인의 대체적인 의견은 건물주의 그 하자 주장을
대체로 부인하고 공사 잔금을 지불해야 마땅하다 하는 그러한 취지의 내용으로 감정서가 제출되었는데요. 이 사건의 결과는 건물주인 건축주가 패소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마지막 예로 고양지원 2015 가단 83807 공사대금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 현장은 수원입니다. 수원 인계동이었는데 이거는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였는데요. 역시 원고는 이제 시공자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그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 건축주는, 건물주는 공사 내용에 하자가 많으니 원고가 요구하는 리모델링 공사비를 전부 지급할 수는 없고, 감정 결과에 의해서 정당한 대가만 지불하겠다, 이렇게 이제 맞섰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여기는 이제 감정을 해보니까 아주 오래된 건물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리모델링의 공사비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수긍이 갈 만한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물론 이제 설비라든가 전기라든가 건축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청구한 내역을 보니까 좀 뻥튀기 되어서 와닿게 청구된 면이 보여가지고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지 않고 어쨌든 대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비가 요구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부합해서 원고인 시공자의 입장에 동의를 하게 된 그러한 감정서가 제출되었고요. 결과는 강제 조정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아마 원고 시공자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그러한 조정 결과가 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건설 분쟁,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위협한 부분이 있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